아,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인 경우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원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론 분산 분석처럼 변동을 분해하는 원리로 어, 진행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전체 변동, 그러니까 토탈 서머 오브 스퀘어는 그 요인 A의 제곱합, 요인 B의 제곱합, 그리고 AB의 교호 작용에 대한 제곱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극 내에서,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자유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자유도를 제곱합을 나누게 되면 평균 제곱합이라고 해서 MSA, 뭐 MSB, MSAB는 교호 효과를 나타내고, MSW, 그래서 within 평균 제곱합.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세 개가 생기게 돼요. A 요인에 따라서 반응 변수가 영향이 있는지, B 요인이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A, B 교호 효과가 있는지를 세 개를 보게 되니까 검정 통계량도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FA는 뭐 MSA 나누기 MSW, 그리고 FB는 MSB 나누기 MSW, 그리고 교호 효과에 대한 통계량은 FAB는 MSAB 나누기 MSW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분산 분석 테이블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노바 테이블이.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은 이런 테이블 하나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 테이블 안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소스는 between A, 그러니까 A의 각 범주간, 그리고 B의 범주간, 그리고 AB의 교효과, 그리고 within. within이라는 건 결국 오차라고 그랬어요. 그 각 그룹 안에서 생기는 변동, 그리고 토탈, 라고 이제 소스를 분리해 놓고 그거에 썸 오브 스퀘어를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자유도, 그리고 자유도로 앞에 있는 항을 나눴을 때 평균 제곱합,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컬럼의 값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개의 검정 통계량이 계산이 되고 다 그게 F죠. 그 F 분포에서 갖는 값, 그리고 그 값들이 F 분포에서 위치하는 게 어디냐, 다시 말한 그 확률, 그게 바로 우리가 시그니피컨스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 P,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PA, PB, PAB라는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돌렸을 때 나왔던 결과들을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요인이 두 개였는데 그 요인 하나는 A고 하나는 B, 그 다음에 두 개의 교호작용.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와요. 한국말로 이렇게 그 엑셀의 그 셀에 각각 칸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A 요인이라는 거는 자유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범주가 2구나. 그리고 B라는 요인은 자유도가 2니까 얘는 요인이 세 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교호작용의 자유도는 앞에 두 개의 주효과의 자유도의 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제 30개였던 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자유도는 29고,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잔차의 자유도는 24. 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실제 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제곱합이 있고 자유도가 있으면 평균 제곱합은 계산이 되고, 사실은 요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뒤는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계산된 값을 준다 하더라도 자유도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각각 요인별로 범주가 몇 개인가를 보면 다 계산이 되죠. 그러면 자유도가 계산이 되면 평균 제곱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이 안에서 쉽게 계산이 되죠. 단지 모르는 건 이제 얘를 모를 수가 있죠. 이 확률은 우리가 F가 얼마일 때, X축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일 때 그 바깥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이제 통계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F 기가값을 줘요. 크리티컬 밸류를. 그렇게 되면 그냥 데이터로부터 나온 F 검정 통계량하고 기각치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P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이해를 한다면 그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원 분산 분석 중에서도 반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각 조합의 범주의 조합별로 한 번씩만 측정한 그런 데이터예요. 아주 간단한 데이터죠. 그래서 한 치과 병원에서 칫솔질 방법과 시간에 따른 치태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 시간은 30초, 1분, 3분, 5분. 그리고 칫솔의 종류는 A, B, C 세 개가 있고 각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측정한 치태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태 지수는 칫솔질 시간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칫솔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지 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원 분산 분석이긴 하지만 각 요인의 각 조합에 각 요인의 수준별 조합에 한 번씩뿐이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 주효과만 볼 수가 있게 돼요. 어, 이 정, 이거를 이제 SPS가 구현하는 방법은 어널라이즈에 들어가서 그리고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에요. 일반 선형 모형. 그리고 일별량. 일별량은 우리가 유니베리에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별량이라는 얘기는 관측치,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Y에 해당하는 거,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별량은 Y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별량은 다루지 않고 이제 이 이후에 반복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Y 관심 있는 변수를 타임 1, 타임 2, 타임 3,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가 변화에 따라 측정하니까 마치 바- 반, 반응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개이지만 그 특성상 그거는 반복 측정된 값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반복 측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일반 선형 모형, 제너럴 리니어 모델에서 유니베이트 Y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값을 다 갖고 온 건데 종속 변수는 이제 관심 변수는 치태 지수예요. 우리가 뭔가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값은 치태 지수가 되고 모수 요인이라는 게 이제 주효과를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데 그게 칫솔질 방법과 칫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오른쪽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형을 선택해요. 모델. 그러니까 함수형, 그러니까 어떤 것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지 모형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아마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메서드하고 타임이 팩터로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메서드하고 타임의 주효과를 보는 거예요. 메인 이펙트를. 그래서 음,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 모형에다가 메인하고 타임에 대한 효과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이 보통 도표 같은 거는 분석에서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는 도표는 꼭 좀 보는 편이에요.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탐색을 하기에 좋은 것이 도표니까. 그래서 도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는데 그러니까 수평축과 수평축과 그다음에 선을 세퍼레이트 어떤 요인을 가지고 선을 세퍼레이트 할 것인가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근데 메소드가 세 개가 있었죠. 메소드는 세 개, 타임이 네 개였어. 시간의 그 범주가. 그럴 경우에 나는 범주가 작은 걸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해요. 그러면은 선이 적게 그려지니까 그림이 좀 더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를 메소드가 세 개니까 이걸 성구본으로 놓고 수평에다가 그러니까 X축에 표현하는 거를 타임을 놔요. 타임은 네 개의 범주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칸에 들어와 있게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실행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하고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요약한 거야.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 방법이 A, B, C가 있는데 그 안에서 시간을 30초, 1분, 3분, 5분에 각각에 해당하는 프라그 인덱스의 평균을 계산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표준 편차, 그 안에서의 표준 편차 계산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이거는 SPS에서 리턴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쓸 때는 원하는 대로 또 썸머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건데 이게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했을 때 SPSS가 리턴하는 그 결과의 형태예요. 이건 아까 봤던 엑셀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뭐 우리 이걸 갖고 보게 되면은 지금 메소드의 효과를 나타내는 평균 아니 제곱합 서머브 스케일 이 칸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어,
제곱합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그 각각 항에 대한 자유도 이건 평균 제곱이라 앞에 있는 거를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분석할 때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 제곱합하고 자유도하고 평균 제곱합 이걸 가지고선 F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내는 거죠. 앞에서 반복적으로 했듯이 지금 보면 여기서는 메소드에서는 제곱합이 0.212 타임에는 0.25, 그 다음에 오차항까지 봐야지 우리가 분모로 들어가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0.024 굉장히 오차가 작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유도가 메소드는 아까 세 개의 종류의 칫솔이 있었으니까 자유도가 2가 되고 타임이 네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3이 돼요. 이거를 나눠서 평균 제곱합을 구해요. 그 다음에 오차도 마찬가지. 오차는 0.024였는데 그때 자유도는 이 두 개 곱한 거니까 6이 되고 그 6에서 곱해서 6이 되는 게 아니지. 전체의 자유도가 지금 데이터가 12개잖아요. 그쵸? 12개, 4, 32, 12개인데 그러니까 전체 토탈에 대한 자유도가 1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오차의 자유도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은 0.106 나누기 0.004를 하니까 메소드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검정 통계량은 26.537이 나오게 되고 타임의 효과를 보는 검정 통계량은 0.072 나누기 0.004 그래서 17.990이라는 값이 나오고 유효 확률은 이것에 해당되는 확률은 뭐 0.1%, 0.2%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죠. 근데 해석은 그래서 결론은 칫솔질 시간별로 치태지수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칫솔질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칫솔질 시간별로 어떤 시간대에 프라그 인덱스가 다르냐를 또 봐야 되고 칫솔질 방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칫솔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걸 봐야죠. 그것을 바로 퍼스트 학 테스트 멀티플 컴패리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 4, 5걸 분석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시도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칫솔질 방법. 그러니까 칫솔의 종류라고도 볼 수 있죠. 칫솔 종류 A, B, C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멀티플 컴패리즌 한 거고 이쪽은 그 칫솔 시간, 그 30분과 1분, 3분, 5분을 비교했고 1분 기준으로 또 비교했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게 되죠. A를 기준으로 비교, B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C를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다 시그니피컨트 하죠. A와 B도 차이가 나고 여기 유효 확률 컬럼만 보면 되는데 A와 C 또는 B와 A, 뭐 A와 C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C, B, A가 각각 이거는 평균의 그 순서대로 평균 프라그 인덱스의 값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는 것 같아요. SPSS는. 그래서 C인 경우는 평균 프라그 인덱스가 5.2, 그 다음에 B는 6.9, 0.69, 그 다음에 0.84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할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칫솔 종류별로 각각 다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시간은 30초를 기준으로 다 했을 때 30초와 1분은 시그니피컨트 하지가 않죠. 0.987이니까 3분과 5분은 다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분과 30초는 뭐 프라그 인덱스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를 양치하나 1분을 양치하나 통계적으로는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3분과 5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걸 또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3분과 5분을 양치하는 거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516이었고 0.596이었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은 P가 0.467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5분과 3분 비교하면 0.467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30초와 1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룹으로 묶이는데 프라그 인덱스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평균이 그리고 유의성은 0.987 여기서 나온 값이죠. 30초와 1분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은 결국은
프라그 인덱스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C 칫솔 방법으로 양치는 3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옵션으로 줬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밑에다가 범주가 더 많았던 시간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30초, 1분, 3분, 5분. 그래서 다른 컬러로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맨 아래에 있는 10개 그려진 것이 C 칫솔 방법. 이건 칫솔질 방법이에요. ABC. 그럼 이건 C고 이건 B고 A인데 지금 보면은 왼쪽에, 그러니까 수직축에 해당하는 이거는 프라그 인덱스를 나타내요. 프라그 인덱스를 나타내니까 이 라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칫솔 방법 C가 가장 좋고, 그 중에서도 양치를 많이 할수록 값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는 건 이제 프라그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건데, 그때 이 두 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30초와 1분은 3분과 5분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시점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물론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근거를 주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탐색하고 거기에다 근거를 뒷받침하면은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리포트 했을 때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이거는 요인이 두 개,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인 앞에 거와 같은 설계인데 그 차이는 각각 요인들의 범주별로 여러 번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남녀 그리고 처리원, 칼슘 처리원 2, 3가 있어. 그러니까 요인이 두 개죠. 칼슘 처리 방법, 호르몬 처리죠. 호르몬 처리 방법, 성별이라는 두 개의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범주에 대응되는 범주 안에 그 범죄 조합, 범죄 조합 안에 관측한 값이 5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교호 효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지만 SPSS에서 넣을 때는 각각을 하나의 컬럼으로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심 변수인 혈액 내 칼슘 값은 CA라고 해서 맨 마지막 컬럼을 차지해서 정리를 했고 성별을 나타내는 섹스는 1과 2로 정리가 되겠죠. 성별은 1, 2니까 두 개니까 뭐 0, 1로 해도 상관없고 트리트먼트는 처리 1, 2, 3가 되겠죠. 처리 3개니까. 그럼 이게 1, 2, 3이 뭐고 뭐 1, 2가 뭔지를 항상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엑셀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SPSS는 variable 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범주형을 수치로 나타냈을 때 그 각각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항상 변수 보기에다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 요인의 주 효과 검정.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성별 간의 A 요인은 성별이라고 했다면 성별 간의 혈액 칼슘 값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B 요인의 주효과 검정. B 요인을 호르몬 처리 방법이라고 한다면 호르몬 처리 방법 간의 혈액 칼슘 값이 차이가 없다. 교호작용을 검정하는 것은 교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써요. 근데 교호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여성이 처리 1, 처리 2, 처리 3에서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갖는다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가져요. 근데 남자는 그것과 다르게 반대의 패턴을 갖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거를 교호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림으로도 이제 그려서 교호 효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 분석에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나중에 칫솔질 방법과 칫솔질 시간에 따라서 프라그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그림이 이제 어긋나게 그려져요. 앞에서는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그려졌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를 분석한 이원 분산 분석을 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분석을 들어가고 일반 선형 모형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별량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대화창에서 종속 변수의 혈액 칼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모수 요인에는 아까와 똑같이 성별과 호르몬 처리 방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옵션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려고 기술 통계량을 체크해 놨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기술 통계는 평균 편차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항상 분석 이전에 해야 되는 게 기술 통계를 서술을 하는 거니까 기술 통계를 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성별과 그 호르몬 치료 방법에 따라서 칼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 탐색해보고 그리고 분석 결과하고 매치시켜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술 통계량은 이렇게 나오죠. 남자, 여자를 각각 분류하고 그 안에서 처리 1, 2, 3를 1, 2, 3 각각에 대해서 그 칼슘 값을 정리해 놨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성별에 대한 효과, 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 이 경우의 데이터는 그 성별과 트리트먼트의 각각의 조합에 5번씩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과 트리트먼트의 교후 효과를 보여줬어요. 교후 효과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제곱함은 4.063, 그리고 트리트먼트에 대한 거는 1146.642, 그 다음에 성별과 트리트먼트의 교후 효과에 대한 건 3.845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유도는 성별은 범주가 2개니까 자유도가 1이 되고 트리트먼트는 3개 범주였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2가 되고 성별과 트리트먼트의 교후 효과에 대한 자유도는 그 앞에 조효 효과의 자유도를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고 전체 데이터에 대한 자유도는 29, 이제 30명이었어. 30개가 되니까. 그리고 오차에 대한 거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게 24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제 평균 제곱이 계산되고 평균 제곱을 각각의 평균 제곱을 오차의 평균 제곱으로 나눠서 검정 통계량을 구했더니 성별에 대한 건 1.278, 그리고 트리트먼트에 대한 건 180.35, 그 다음에 성별과 트리트먼트의 교후 효과에 대한 건 0.605. 이제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죠. 이 정도의 값들이 이게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값들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0.269, 그러니까 0.05보다 많이 크죠. 그래서 성별은 유의한 요인이 아닌 것이 되고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P가 0.000이에요. 아주 작죠. 물론 F값도 크게 나왔고 근데 성별과 트리트먼트에 대한 교후 효과에 대한 유의성도 0.554로 아주 크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성을 해석할 수 있는 건 트리트먼트뿐이 없죠. 결론적으로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호르몬 값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 처리 방법에 따라 혈액 내 칼슘 값은 다르다.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과서적인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 의미를 붙여서 호르몬 처리 방법에 따라서 혈액 내 칼슘 값은 다르다. 그 다음에 성별과 호르몬 처리의 교후작용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요인에 따른 그 칼슘값, 혈액 내 칼슘값을 그림으로 비교해 봤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를 나누는 성별을 X축에 놨어. 그러니까 수평축에 범주가 작은 요인을 놓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도록 이걸 놓은 거예요. 남자, 여자를 여기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라인은 뭐가 되냐 하면은 홀번 처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홀번 처리 1, 2, 3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호르몬 처리 방법이 가장 칼슘 값을 증가시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멀티플 컴패리즌 하게 되면 얘 때문에 이 세 번째 치료 방법 때문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 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쓰리가 유의하게 확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다른 형태로 그려보면 호르몬 처리가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수평축에 놔요. 그래서 수평축에 처리 1, 2, 3를 놓고 그리고 성별을 2개의 세퍼럴 라인으로 그려요. 그러면 블루가 남자고 그린이 여자인데 남자 여자가 처리 1에서는 여자가 좀 칼슘 농도가 낮네요.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처리 2가 조금 더 칼슘 농도를 높이고 처리 3가 칼슘 농도를 확 높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여자가 처리 1에서 남자보다 이렇게 호르몬 처리가 더 아니 칼슘 농도가 높게 나왔다. 지금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자의 칼슘 값이 여기 나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뚝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교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서로가 수평 형태로 가고 같은 트렌드를 보일 때는 교후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게 돼요. 그래서 멀티플 컴패리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의 확률을 보게 되면 처리 1과 처리 2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처리 1과 처리 3는 차이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요 컬럼에 있는 요 값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예측했듯이 처리 1과 처리 2는 묶여요. 그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처리 3는 칼슘 농도가 확 높죠. 그래서 얘만 다른 그룹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 저 예제를 했던 건데 두 가지 거를 1A 아노바와 2A 아노바로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1A 아노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양치 방법과 양치 시간과 칫솔 종류에 따라서 프라그 인덱스를 정리한 건데 하나는 시간만을 고려하고 하나는 방법만을 고려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2A 아노바는 동시에 고려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면 우에 있는 것, 지금 우에 있는 것은 각각 하나씩만 본 거예요. 칫솔질 방법에 따라서만 원웨이 아노바를 한번 했고, 그죠? 이거는 우리 이 아웃풋은 먼저 봤던 거긴 해요. 그리고 칫솔질 시간에 따라서 원웨이 아노바를 했어요. 근데 칫솔질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도 원웨이 아노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건 바로 전에 봤던 아웃풋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요약은 이제 볼 거 없고, 우린 분산 분석 테이블만 보겠어요. 그래서 집단 간, 집단 내, 그리고 합계. 그리고 이거는 칫솔질 방법이니까 칫솔 종류가 3개였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2가 되고, 전체 데이터 12개에서, 전체 12개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자유도가 11이 되고 그래서 여기 오차에 들어가는 자유도가 9가 돼요. 그래서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합을 구하고 요것의 비율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058이 나왔어요. 칫솔질 시간에 대해서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 들어가고 나눠서 F가 2.436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유효율이 0.140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칫솔질 방법과 칫솔질 시간 각각에 대해서 원웨이 아노바만 본 거는 칫솔질 방법도 프라그 인덱스와 관계가 없고 칫솔질 시간도 양치 시간도 프라그 인덱스랑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투웨이 아노바를 했을 때는 어땠어요? 투웨이 아노바를 했을 때는 양치 방법이나 양치 시간이 모두 다 시그니피컨트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요인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게 되면은 전체 이 데이터가 갖는 총 변동,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 변하지 않아요. 0.451. 여기도 0.451. 요 밑에 투웨이 아노바를 한 것도 0.451. 그러고 집단 간의 변동인 0.212는 변하지 않아요. 그건 투웨이 아노바에서도 0.212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단 내 오차야. 그러니까 집단 내 오차가 0.239. 여기에서는 칫솔질 시간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곱합이 0.215.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건 0.215 똑같아요. 오차는 살짝 다 변하죠. 여기는 0.239, 여기는 0.236, 그 다음에 여기는 0.2, 0.02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분산 분석의 그 원리가 뭐예요?
오차 제곱합이 항상 분모로 들어가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오차 제곱합이 여기서는 평균 오차 제곱합이 0.027, 여긴 0.029였는데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0.004. 아주 작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체 제곱합은 0.451인데 메소드하고 타임이 제곱합을 나눠 갖다 보니까 오차가 갖는 거는 0.024로 아주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합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돼서 0.106을 0.004로 나누고 0.071을 0.004로 나누다 보니까 이 값들이 확 증가하죠. 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아주 작게 되겠죠. 26보다 더 큰 F값이 커지는 그 바깥의 면적은 아주 작아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를 한 이유는 관심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를 주려고 한 거예요. 나는 프라그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칫솔의 종류만 보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칫솔질 시간만 가지고 프라그 인덱스를 비교해 보겠다.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유의성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상 데이터는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을 뭐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리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혈압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예제를 넣은 거예요.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비교해보라고 했어요. 뭐 이걸 비교해 보면은 이제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이 그룹이 4개였기 때문에 이걸 수평축으로 놓고 성별은 2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팔렛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보면은 40대에서 60대로 갈 때까지 BMI가 증가하죠. 50대에서 피크로 증가하다 60대에서 남자 여자 모두 감소해요. 이런 패턴이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BMI가 좀 크게 나타나죠. 50대에선 살짝 여자가 높을 듯 했으나 또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성별은 차이가 있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이 범주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와 성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도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게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차예요. 여기서도 제곱합이 오차 제곱합이 크긴 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유도가 또 너무 큰 거예요. 1581 데이터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이 평균 제곱합이 7.825로 여기에서 구한 위에서 그 요인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인들에서 구한 평균 제곱합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비율을 구하면은 F값이 전부 크게 나오죠. 그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 나온 결과로만 본다면은 성별에 따라 BMI는 다르다, 나이 범주에 따라 BMI는 다르다, 또는 성별과 나이 범주에 교호 효과가 존재한다. 이 교호 효과는 사실은 앞에 그림에서 가면은 되게 슬라이틀리하게 아주 약간 여기서 크로스가 됐죠. 여자가 남자보다 50대에서 살짝 높이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60대로 가면서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크로스되는 패턴이 살짝 나타났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N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오차항에서의 오차의 평균 제곱합이 아주 작아지면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들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나온 값으로서는 전부 다 유의성이 나타났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T검정 할 때도 얘기했고, N수가 어떻게 분석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지. 근데 N수는 어떤 분석이든지 다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수식 자체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웨이 아노바와 투웨이 아노바를 했는데, 원웨이 아노바나 투웨이 아노바도 마찬가지로 각 그룹이 정규 분포를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비모스적인 방법을 이제 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똑같이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는 T검정 때도 그렸었는데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만족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yes 했는데 그러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냐? 그러면 내려가서 우리는 원웨이 아노바를 해요. 만약에 두 개냐? 그럼 투웨이 아노바를 하면 되겠죠? 그걸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규분포가 아니다라고 가면은 이제 또 팩터 개수를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음, 하나냐? 그럼 크로스컬 릴리스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팩터가 두 개냐? 그러면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스컬 릴리스 테스트에 대해서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 먼저 데이터 형태를 볼게요. 크로스컬 릴리스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non-parametric 테스트인데 이제 비모스 검정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세 개의 그룹에서 측정한 어떤 스코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6개씩이에요. 각 그룹에 6개씩.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데이터가 작으니까 이제 비모스적인 방법의 원리는 이거는 T검정에서의 원리와 같아요. A군, B군, C군 세 개의 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측정한 값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각각이 그 값을 군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소팅을 해요. 쭉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17이고 제일 큰 값이 27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등수를 먹여줘요. 등수를 매겨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평균 등수로 똑같은 값이 3개가 나왔으니까 2, 3, 4등이니까 평균 등수로 쭉쭉 매겨주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은 값이 되게 많네요. 5, 6줄도 같으니까 6, 뭐 이런 식으로 다 등수를 매겨준 다음에 그 다음은 군별로 다시 그 합이 얼마가 되는지 합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 합을. 그래서 맨 앞에 A군이라는 거는 전체 합을 구했더니 79예요.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가 6개가 있었으니까 평균 순위가 13.17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 있었던 수치들의 그 순위는, 랭크는 합이 61이었어요. 그걸 6으로 나누니까 10.17.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31 나누기 6해서 5.17.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데이터를 소팅할 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하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몰려있고 그 다음 값이 몰려있고 이게 제일 큰 값이 몰려있구나 정도는 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값들의 순위 차를 가지고선 이제 분석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분석에서 non-parametric 메소드를 들어가요. 그럼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independent case samples K는 변할 수 있죠. 두 개도 물론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차를 비교할 때 아노바를 사용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K 표를 선택하면 이런 대화창이 떠요. 그러면 검정 변수를 스코어를 넣고 집단 변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비교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부터 3이니까 1부터 3을 지정하고 크리스퍼얼리스 테스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1부터 3, 그러니까 최소 최대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에서 3을 선택해서 비교를 하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 사이즈는 각각 6이고 평균 순위는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런 값들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복잡하게 뭔가 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계치를 만들어요. 크로스커 웰리스의 H 통계량이라는 걸 만들어요. 6.993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0.030이다. 그래서 이때는 세 집단 간의 스코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노바랑 마찬가지로 세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면은 그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지? 이제 또 사후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루스컬 레스트의 사후 검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T 검정에 대응하는 비모스 검정이 만 위트니 테스트였거든요. 만 위트니 테스트 두 그룹 간의 평균차를 비교하는 비모스적인 방법. 그거를 반복적으로 여기서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A와 B, B와 C, A와 C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일한 분석을 세 번 해야 되죠. 동일한 분석을 세 번 하게 되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유의 수준에 문제가 생기죠. 유의 수준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유의 수준을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동일한 분석을 몇 번 하는지만큼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내가 5%를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유의 수준을 5% 나누기 3을 내서 0.017,
대략 0.017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세 군이니까 5% 나누기 3을 해서 1.7, 0.017로 하지만 이건 네 군이면은 비교를 T 검정을 6번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5% 나누기 6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세 군이긴 하지만 대조군을 기반으로 A군과 B군을 이렇게 비교하겠다. 만약에 연구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됐다면 0.05 나누기 2를 해서 0.025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의 야노바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마뉴틴 유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해서 나오는 P값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0.017보다 작은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